오늘은 지난 시간에까지 배운 거는 우리가 권력 분립 개념에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크게 나눈다. 입법은 법을 만드는 기능을 말하고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사법은 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법치행정이라고 했다. 법에 따라서 통치되어지는 행정이라고 해서 법치행정이라고 말을 썼고, 행정 중에서 법치국가 중에서 입법도 법에 따라야 되고 행정도 법에 따라야 되고 사법도 법에 따라야 됩니다. 전체가 다 따라야지만은 그중에서 특히 행정은 법에 기속된다 하는 측면에서 법치행정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배우느냐면은 과연 행정이 말하는 법에 따라서 통치되는 법치의 이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이 무엇인가를 교과서에는 법원이라고 해요. 법원이 뭐냐면 이게 법원 하면 한국말로 하면은 콜트라고 하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말하는 거죠. 어떤 그 기관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뭐냐면 한자로 보면 법법자에 이게 한자로 하면 이 권은 원자예요. 루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ource거든요. source by the law예요. 그러니까 법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말하는 법이 통치한다고 했을 때 행정을 통치하는 법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의 인식 근거 또는 행정이 준거해야 되는 법의 존재 형식, 이것이 법원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정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책을 보든지. 그래서 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이게 이제 그 조례규칙이 자치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크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하고 재판의 규정이 되는 입법부는, 행정부는, 사법부는 행정이 법에 의해서 룰링 되는데 그 법이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형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법률의 형식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명령이라고 해서 행정명령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합니다. 명령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조례규칙으로 나오기도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방학 때 하나 썼는데 웃음이 궁금해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썼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 책의 목차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웃음의 뿌리, 웃음의 줄기, 웃음의 잎, 웃음의 꽃, 웃음의 확산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어떤 그 뿌리가 되는 것들이 그 뿌리에 의해서 줄기가 만들어지고 줄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가장 우리가 법치할 때의 핵심이 되는 권한이 되는 법은 헌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행정학과에서 1학년 때 헌법을 배웠었다고 했는데 왜 헌법을 배우느냐 하면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집행할 때도 헌법적인 가치와 이념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을 배우는 겁니다. 헌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뭐 기본권도 배우고 통치구조도 배우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들 그리고 이념들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보장할 때 어떻게 하죠? 핵심적인 거는 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법률로서 제한해야 되죠. 그런 어떤 그런 조항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있죠. 내가 수사를 하는데 인권을 침해해야 될 수도 있죠. 좀 이상한데 당신 임의동행을 해야 되겠어.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막 임의동행하면 안 되는 거죠.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동행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헌법적 가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제가 수사를 하면서 범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밑에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안 돼요. 이 피라미드 구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밑에 있는 것은 위에 것들을 위반하면 안 돼요.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위헌 법률 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법률이 만약에 법률로서 사람 이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쳐봐요. 아니면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 구조하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 자유경제적 경제질서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100%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법들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소유권 전체 몰수에 관한 법률이랄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하더라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제한을 하더라도 특정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해야만이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적합한 법률이 된다는 겁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위헌 법률 심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를 심사하고 법률이 만약에 헌법 위반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장래에 향해서 그 법률은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헌법 불합치약 결정이 나면은 국회에서 법을 새로 만들 때까지 또 그 효력이 정지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률은 헌법에 적합해야 된다. 법률은 누가 만들죠? 주로 입법부인 우리나라는 국회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드는데 항상 국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헌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국회의원분들은 헌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법 만들어야겠는데 법이 필요한데 이럴 때 법을 만드는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는 입법을 해야 된다. 그럼 입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지금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는 거예요. 입법, 국회가 만드는 법률의 속성값은 무엇입니까? Attribution values라고 하죠. 속성값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일반 추상적입니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요. 일단 외웁시다. 일반 추상적이다 말은 뭐냐면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추상적이다 말은 뭐냐면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공간과 시간적인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건에게 적용하는 것을 행정부가 하는데 그것은 개별 구체적이라고 해요. 행정은 그래서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법을 집행한다는 말은 개별 구체적으로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보면 처분의 개념을 정하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의 단독적 공법 행위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의 단독적 공법 행위다.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 행정행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따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은 입법은 법을 세운다는 것,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만드는구나, 도큐멘트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법률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법률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모든 국민은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모든 국민은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국민에 대해서 어떤 항상 시간 공간적일 때 해야 되는 준칙들을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입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법률에 따라서 개별 구체적인 처분을 하는 겁니다. 개별 구체적이라는 것은 이 처분을 하는 것인데 행정행위 또는 처분을 하는 것인데 현대 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법률은 한 1,500개 정도 있었죠. 자치법 조례는 몇 개였었죠? 15만 개가 있었죠. 그죠? 15만 개가 있었고 거기에 다양한 사회 현상을 법률로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다 보면 법률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일단
문제가 뭐냐면 국회에서 그 법률을 다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300분이 또 물론 국회의원을 보조해주는 보좌관, 비서관도 계시고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도 계시지만은 그 한 전체적으로 국회가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4,500명 되는 인력 자원이 아무리 붙어도 현대사회의 복잡한 행정이 기술화되고 전문화되고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현대 행정 현상을 법률로서 규율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법률로서는 기본적인 왁구만 짜는 거예요. 골격만 짜주고 거기에서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은 행정부가 너가 만들어서 써라 하는 것들로 위임을 해줘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을 말하고 이 명령은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고 행정부가 만드는 규율은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의 속성값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에요. 행정부는 개별 구체적인 처분을 원칙적으로 하지만 개별 구체적인 처분 이전에 나름대로 행정부는 법률을 일반 구체 추상화된 법률을 좀 더 디테일한 일반 추상적인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어떻게 가진다고요? 헌법 제 75조, 95조를 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이 있어요. 헌법에 보면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법률의 위임을 받았거나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령이 이때 말하는 이 령이 대통령령이 명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령 부령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령 부령도 총리와 각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반 추상적인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법률 밑에 법률의 위임을 받거나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위임 없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법률의 위임을 받거나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은 일반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근데 만약에 행정부가 만드는 이 명령이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률에서 이렇게 만들면서 너가 대통령령,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이만큼 위임해 줄게 했어요. 이만큼을. 그럼 이 범위 내에서 하면 돼요. 이 범위 내에서. 기준, 절차, 방법, 대상 같은 거 정해라 했을 때는 이 범위 내에서 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정해줬으니까. 국회가 너무 복잡해. 너가 알아서 해. 시험 문제 나온 게 뭐가 있죠? KBS에 시청료 정하는 거. 시청료 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00원 받고 어떤 사람한테 받아. 라고 하고 그리고 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너무 복잡하니까 너가 KBS에서 알아서 해 라고 정해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2,500원 범위 내에서 한전에 위탁할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기관에 위탁할까 아니면 우리 직접 받을까 이런 것들을 저기서 정하면 되는데 국회에서 2,500원 이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3,000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명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명령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효라고 해서 흠이 있는 행정작용 중에서 흠이 아주 심하면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중대명백하지 않고 흠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명령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명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임명령, 집행명령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펙티브 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명령에 근거해서 개별 구체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 행정청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3,000원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어, 제가. KBS 시청료 3,000원 내세요. 나 집에서 텔레비 보지도 않고 유튜브만 보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법에는 2,500원이라 되는데 왜 3,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못 내겠어요 하고 버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KBS에서. 야, 너 돈 안 냈으니까 강제 집행하겠어 하고 막 겁을 주지. 겁 주면 겁 줘도 난 몰라.
그래서 이제 소송 붙으면 어떻게 되죠? 판사가 맞아, 너가 맞아, 미스터리가 맞아, 그지? 행정부는 법에서 2,500원 해라는 거 3,000원 했으니까 너는 범위를 넘어선 거야. 그래서 그 명령은 무효인 명령이 되고, 무효인 명령에 근거해서 행정작용을 한 처분은 당연히 근거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무효야라고 이제 판사가 판결해 주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내 기본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면 형식은 대통령 명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있어요. 이 헌법에 따라서 헌법 제 75조, 95조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어요. 형식은 있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뭐라고 하느냐? 법률의 위임 또는 법률의 집행을 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들을 법규 명령이라고 해요. 법규 명령. 법규 명령이라고 하고, 법규 명령은 뭐냐면 법규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법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이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공익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서. 37조 제2항에 따라서.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특히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법률로 모든 사항들을 다, 기본권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다 정하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오버로드 과부하가 걸리니까 행정부한테 위임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골격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었어.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과 시행하는 요령 같은 것들은 행정부 너네들이 알아서 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와 요령 방법들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법규 명령이라고, 법규 명령에는 반드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외워야 될 게, 법률에 적합한 법률을 위임을 받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나, 법률에 위임을 받거나 아니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나, 두 개의 조건은 위임, 집행, 위임 명령, 집행 명령이라고 하고, 위임 명령, 집행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형식으로 하되, 그것들은 법률을 위임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반 추상적인 명령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법규 명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헌법에 근거해서 등장한 행정명령이고, 이 행정명령은 입법부가 만든, 국회가 만든 법률을 위임받거나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위임 또는 집행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이거 법률의 위임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라고? 법규명령이라고 알아둬야 돼요. 법규명령이다. 여기까지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개념이에요. 조례규칙은 자치법인데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는 김에 마저 드리면, 법규명령은 어떻게 된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본권을 보장해 주든지 기본권에 침해하든지. 자, 그러면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법규 명령이 있어요. 비법규 명령이 뭐냐면은, 법규 명령은 아닌데 행정청에서 명령을 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경찰관이 됐어요. 경관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지 않았겠죠. 경찰청장이 경찰청에서는 제일 높죠. 그죠? 경찰청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경관님들은, 전국에 있는 경관님들은 점심시간에 구리식당에서만 밥 먹으세요. 이런 훈령을 내렸다고 칩시다. 왜냐하면은 밖에서 이게 먹게 되면 약간 어떤 지금 그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뭐 질서 유지나 안전보장에 관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찰관이 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외식하지 않고 전부 다 구리식당만 이용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찰관님들은 점심시간에 군의식당에서 밥 먹으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라고 훈령을 내렸다 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부회 때 해서 저분 청으로, 그 경찰청으로 전파하세요. 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경찰청장 훈령 제 몇 호 해서 이제 공문이 있겠죠. 해서, 오늘 이후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며, 점심시간에 그 식사는, 청사 내 군의식당 또는 청사 내 반경 50m 이내의 식당에서만 식사할 것을 명령함. 이렇게 딱 쳤다 쳐요. 그 내용도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도 경찰청장이 그 소속 경관들에게, 모든 경관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특정한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경관님들한테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문을 이제 받아서 다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법규 명령일까요? 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는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예전에 특별 권력 관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특별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가 아주 이거 독일에서 나온 옛날 개념이에요. 이거 막스 베버의 관료제 개념하고 같아요.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은 막스 베버의 관료제가 떠오르면 막스 베버의 관료제 생각하면 돼요. 일반 권력 관계는 무엇이냐면 공무원과 일반 시민과의 관계예요. 내가 경찰관과 일반 시민들, 집회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일반 시민들과 관계. 그리고 일반적인 권리 의무 관계,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주어질 때를 일반 권력 관계라고 하고, 특별 권력 관계는 뭐냐면은 공조직 내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 권력 관계를 공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반 권력 관계, 일반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보다는 제한받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법치주의가 제한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군의식당만 먹으라는 게 뭐죠? 나의 자유권 침해죠. 내 점심을 마음대로 먹고 싶은 인간적인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 식당의 메뉴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 짬뽕, 짜장면 있으면 내 중에 먹고 싶지. 경찰청장께서 야, 오늘은 짬뽕만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라고요. 근데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무엇이냐면 행정법에서 특별권력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이런 정도는 감수해라 하는 것이 특별권력관계고,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동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본래 기본권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권력관계일 때는 법률로 써야 되죠. 법률로서 짜장면 먹으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로서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권력관계는 지금 법률로 제한한 게 아니고 뭐예요?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이런 법률이나 법률의 이의를 받은 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은 뭐냐면은 행정부 내에서의 질서유지 또는 행정부 내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규칙을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보고 군의식당에서 밥 먹으라고 명령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규칙은. 그래서 이러한 행정규칙은 뭐라고? 원칙적으로요. 법규성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법규성이 없어, 행정규칙은. 그렇게 외워둬야 돼요.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항상 원칙을 깨는 데서 낸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내가 내볼게요. 자, 그러니까 군의식당에서 밥만 먹으라 했더니 군에서 밥 먹어요.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먹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경찰서 옆에 있는 식당에서 불만인 거야. 아, 나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 경찰관님들 점심, 저녁 팔아먹는 게 주 고객이었는데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바람에 내가 음식이 안 팔려. 아이고, 뭐야, 고기 같은 거 제한하는데 다 재고 처리되겠네? 영업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정규칙이라는 게 법규성이 없는 게 원칙인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 어느 범위 내에서 이게 법규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원칙적인 거는 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원칙적인 걸 냈었어요. 근데 냈는데 이번에 소방직 3월 7일자 보면 엄청 어렵게 냈죠. 엄청 어렵게 출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시험이 출제가 이제 빈도가 많아지고 해마다 겪어지면서 우리 수험생들의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까 문제도 점점 이제 이렇게 함정을 많이 파는 거야. 옛날에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러면 옛날 문제는 1 더하기 1은 이래놓고 뭐 2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1은 해놓고 2가 없어. 1.8, 2.2 이렇게 내는 거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2가 안 보여. 아주 정확하게 보이는 답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판례나 그 구체적인 사실에서의 해석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관점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그러한 관점들이나 해석들을 공부하고 수험용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 행정규칙의 적용 범위는 어디 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아니라 막스베버의 관료제 내지 특별권력관계 내지는 공조직 내에서의 이용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미시가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 있다고 치면 시립도서관을 제가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하는데 그러면 시립도서관 이용규칙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몇 시부터 들어오면 되고. 근데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제가 8시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시민이 주인인데 왜 문 안 열어줘? 나 8시부터 공부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이용규칙은 그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일반 추상적인 규정이라고요. 근데 저는 구미시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이용규칙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공물 사용 규칙이죠. 공물에 관한 것들이고 이제 그 행정법 학원 배울 때 따로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다. 법규성이 없다는 말은 일반 권력관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제가 PPT로 보여드리겠지만 물환경보존법 옛날에 수질환경보존법이라고 이제 환경부 법에 보면 배출허용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폐수, 오수 같은 걸 내보내는데 폐수를 그대로 보내면은 낙동강물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이 낙동강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낙동강물 먹는데 안 되잖아요. 페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옛날에 페놀 염색공단 같은 데서 페놀을 그렇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보내는 바람에 그 상수원이 오염되어서 상수원 공급이 중단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미에 이렇게 상류 지역에 있는 그 기업체 이런 경우에는 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들을 정화해서 보내야 돼요. 그냥 보내면 독극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배출허용 기준이라고 해서 기준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돼요? 법률을 정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분들이 야 이거 뭐 폐수, 오수 구분도 하기 힘들고 폐수에서 몇 ppm으로 빼야 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것들은 전문가가 전공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수질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뭐 몇 ppm 하면은 사람들한테 위험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하고 하는 것들은 그쪽에 전공한 사람이 아는 것이지 뭐 일반적인 그 보좌관, 비서관 분이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그런 어떤 그 테크니컬한 지식은 없단 말이죠. 배출형 기준을 법률로서 정하게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해버렸어요. 환경부 장관 너가 좀 해 이렇게 한 거야. 그럼 환경부 장관은 이제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지만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이제 법률에서 배출형 기준을 정하라고 위임해줬으니까 이 불행이잖아. 위임 받았군. 그럼 법에서 내가 하라고 했지. 그럼 내가 하는데 장관은 또 몰라. 장관도 문과 출신에 뭐 환경운동 하다가 됐기 때문에 나 모르겠어 잘.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수질 정책과나 이렇게 불러서 야 이게 지금 법에서 위임됐는데 내보고 만들으라고 하는데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내 보조기관인 너 국장 과장들이 좀 만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국장 과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 과장도 문과에서 뭐 환경고시 공부하고 해서 사실 물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있는 수질 쪽에 있는 전문가들 있죠. 그 수도항공사나 아니면은 그 시도에 있는 수질 관련한 그 상수원 하는 그 박사님들이 전공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실 수 있는, 음용할 수 있는 물이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몇 ppm 돼야 됩니다 하고 요구의 자료도 갖고 오고 데이터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검토해서 오케이 해서 환경부령 이름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디테일한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 법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해라 돼 있어요. 고시. 행정규칙에는 보면 행정규칙에는 여기는 이제 그 대통령령 총리령 불행이라고 이름을 돼 있지만은 여기에 이름은 뭐냐면은 행정규칙이라고 이제 우리가 행정법에는 말하지만 이 행정규칙이라는 것들이 실무적으로 드러나는 이름이 뭐냐면은 훈령, 예규, 고시, 일일명령 이런 것들로 이름이 지어진다고요. 행정명령을 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 이게 헌법에 있으니까 이름을 지은 것처럼 제가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법규명령과 달리 법규성이 없는 행정부에서 발하는 명령을 행정규칙이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이 행정규칙은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일일명령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훈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아마 공부하실 거예요.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고 그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있어요. 대통령령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경관법에 뭐가 돼 있어요? 위험물 같은 거 있으면 임치 영치할 수 있어요. 그죠? 그 관세에 영치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그 칼 같은 거 위험하게 들고 있네? 아니면 무기를 들고 있네? 이러면 영치 뺏어가지고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관하는데 내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관세에 보관을 해요. 보관하는데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보관한 보관서를 작성하게 되죠. 시행령에. 그런 식으로 해서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항들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시행규칙은 없어요.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련된 훈령이 있는데 훈령이 뭐냐면은 범죄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범죄수사규칙이 뭐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 수사를 할 때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수사를 해라라고 경찰청장이 경찰관 공무원들께 경찰관께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훈령을 내린 문서가 있어요. 아주 많은 문서.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나 공부했고 뭐 경관이 됐는데 내가 초기 발동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수사를 해서 범죄인 것을 입증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명령에 따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법률과 명령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공무원이니까 또 행정규칙에 따라서 해야 돼요. 훈령이 있으면 훈령에 따라야 되고 예규에 따르면 예규에 따라야 되고 고시가 있으면 고시에 따라야 되고 일일명령이 있으면 일일명령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무원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명령, 행정명령 같은 말이에요. 법규명령, 행정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다 같은 말이다. 알아듣고 그룹이 다르고 그런데 법규성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명령, 명령이라고 하면 일반 추상적으로 말합니다. 명령으로서는 행정규칙이 있다. 그 교과서에는 행정규칙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행정규칙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행정규칙에는 훈령, 예규, 고시, 일일명령이 있군.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요것들이 다 행정규칙이고 얘들은 뭐라고? 법규명령이 아닌 비법규명령으로서 일반 권력관계가 아닌 특별 권력관계. 복잡하니까 막스베버가 말하는 관료제. 복잡하니까 공무원이 되면 따라야 되는 준칙이다. 이렇게 알아보면 돼요. 공무원이 되면 따라야 되는 규칙이다. 일반 국민은 따를 필요가 없죠. 저는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경관님들은 다 런치를
점심을 구내식당에 드세요 했는데 제가 뭐 굳이 경찰청 방문했다고 12시 점심시간 됐다고 경찰청에 있는 구내식당 갈 필요가 없죠. 제가 뭐 나가서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일반 권력관계, 법규성을 가지고 있고. 저 또 만약에 구내식당에서 먹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률로서 경찰청 이용에 관한 법률 하나 만들어서 점심시간을 내 경찰서를 방문하는 국민은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경찰청사 내의 구내식당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겠죠. 법률로. 법률로 정하든지 아니면 법률로 너무 정하기 복잡하다 싶으면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 위탁한 위임해 주든지. 근데 보면 위임 명령 중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불임이 있고 경찰청령은 없어요. 법제처령도 없어요. 그래서 법제처는 우리의 중앙행정조직에 보면 부처청이 있죠. 교육부, 행정안전부, 부가 쭉 있고 그 다음 처가 있단 말이에요. 법제처, 인사혁신처. 처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무총리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무슨 우리도 그 어떤 명령이 필요하다 하면은 인사혁신처령은 못 만들고 총리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총리실 밑에 있기 때문에 총리령을 만들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법제처 심사 거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가지고 총리령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경찰관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청도 청이잖아요. 청이니까 행정안전부 밑에 있죠. 부처청이잖아요. 처는 국무총리실 밑에 있고 청은 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밑에 경찰청이 있는데 경찰청에서 지금 말한 어떤 명령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는 청령이 없기 때문에 부령까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다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이라고 있어요.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에다 던져요. 야, 우리가 지금 집행하다 보니까 이거 법규명령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다고 던져주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아, 알았어. 자, 그러면 너가 저기 그 법제처 심사 거쳐 법제처에서 각 부처 의견들 듣고 입법 예고하고 난 다음에 차관회의 거쳐서 국무회의 거쳐가지고 국무회에서 의결해서 사인 받아서 부령이 되는 거예요. 이펙티브하게. 그러니까 경찰청은 청령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해서 법규명령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관 공무원들께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들께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싶다. 행정규칙을 내리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훈령, 예규, 고시, 일일 명령 형식으로 해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청장이 사인해서 야, 뭐 2026-1 훈령 전국에 전파해. 아니면 무기, 지금 이제 무기 잘못 갖고 다니다 총 쏘아가지고 사람들 다칠 수 있으니까 무기 갖고 다니지 말고 삼당봉화 가지고 다녀. 무기는 총알 빼고 다녀. 그리고 응급 상황이 아니면은 총은 지급하지 마.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일일 명령이 있고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일반 권력관계,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칙이다. 라고 알아두면 돼요. 시험 문제는 원칙에서 예외를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예외를 배우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마저 조금 더 계속 화장실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자치법규가 있는데 그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다는 표현은 아니고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명령을 조례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를 들면 경상북도 도지사 또는 구미시장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일반 추상적인 명령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형이 아니고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은 조례가 15만 개가 있다고 했지만 조례는 지방자치법 30 몇 조쯤 될 거예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했는데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의해서 법률에 의한 행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하죠. 행정벌이 아니고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과태료까지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도 그 과태료도 무작정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면서 그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는 900만 원 과태료를 내라든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죠. 뭐 구미시는 900만 원 내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800만 원 내라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조례와 규칙이 있고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성문법, 얘들은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문법이라고 하고 성문법주의고 그 민법에 보면 법률이 없으면 관습해야 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렇게 돼서 조리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행정선례법이라고 해서 조리를 그러니까 선례법이 있는데 가장 크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이 서울이라는 것은 그 관습 헌법이다 이렇게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조리라고 해서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성실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리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 관습에 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해서 법률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조리에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은 법치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이게 조리에 따른다 하면 힘들죠. 근데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행정기본법에 법치행정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우리 소위 말하는 일반 법원칙이라는 것들이 실증법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법원칙이 실증법의 원칙으로 같이 격상되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